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키핑장에 나왔어요. 오늘이 2004년 1월 1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긴 휴무, 장장 열흘간의 휴무가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이 키핑장의 다육이들을 제가 열흘 동안 노르면서 물관수를 하려고 벼르고 벨렀다가도 마지막 날 이렇게 물관수를 하는 이유가 중간에 제가 짝꿍이 보통은 키핑장에서 이렇게 물관수를 하잖아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중간에 2번 정도 물관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어요. 짝꿍하고 같이 왔었는데 이게 지금 3번째 시도하는 날, 마지막 날 물관수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휴대폰을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물관수를 하러 짝꿍하고 같이 왔다가 휴대폰 개통하는 날이어서 이게 이제 기기가 이제 그날 조금 싼 가격에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물관수 하러 짝꿍하고 같이 왔다가 거기를 쫓아가느라고 토요일 날 물관수를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정월 초하루 날 이렇게 물관수를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베란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물관수조차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뀌어지는 것 같고 이 키핑장도 지금 온도가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일기예보를 일주일 동안 확인을 해도 새벽 온도가 영상의 기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한데 지금 수압을 가장 약하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2번째 관수거든요. 보통 겨울 관수는 물을 조금 적게 준다, 뭐 소량 관수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키핑장에 지난번에는 우리 짝꿍이 혼자 와서 물을 주었는데요. 물을 좀 충분히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날씨 판단해서 물을 좀 충분히 주어도 되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지금 2번째, 세 번째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관수를 무슨 가을 관수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많이 심하게 주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기는 되는데, 지난해 물관수 했을 때 이 물관수로 인해서 아픈 다육이가 있었냐 이렇게 하고 따지더라고요. 사실 물관수로 인해서 아픈 다육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어쨌든 벌레도 없었고 곰팡이균도 전혀 없었고, 기본적으로 키핑장은 환경이 뭐 통풍, 햇빛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물관수만큼은 내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고 적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경험이 있다고 이런 날씨면 충분히 주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압도 적당히 마사가 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한 가지가 이 호수가 짧아요. 지금 이 호수가 저 끝에까지 안 가요. 제 테이블에 저쪽에도 하나 호수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 호수가 있어서 이쪽 호수로 사용을 하고 또 저 건너편에 가서 또 호수를 사용해서 바꿔서 관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중간에 가운데 저 조금이 있는 아이들이 거기까지 물이 안 간대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뭐 팔이 짧은 것도 있지만 호수 줄이 짧아요. 이거 봐요. 팔하고 호수 줄이 짧아가지고 저쪽에 물관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쪼끄미들을 좀 충분히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낮은 물로 한참 동안 이렇게 준답니다.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이제 요령이 생겼나 봐요. 이 밑에까지 아주 깔끔하게 호스로 청소까지 제가 여기 와서 빗자루로 쓸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밑에까지 청소를 깔끔하게 하네요. 자, 저쪽으로 또 관수를 하러 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는 가운데 테이블이래요. 가운데 테이블에는 조금 키가 작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도 화분 사이즈가 저는 좀 작아가지고 뭐 단물을 준다, 온물을 준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날씨도 워낙 좋고 물 마를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요 앞전에 짝꿍이 관수한 거를 좀 경험 삼아서 날씨가 좋으면 충분히 물을 줘도 크게 탈이 없더라 라는 말에 입각해서 오늘도 조금 보통 때보다 겨울 관수, 그냥 일반적인 겨울 관수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준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물 말릴 시간이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물이 마르는 시간하고 이 키핑동에서 물이 마르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환풍기가 중간에 팡팡 돌아가고 공기도 양쪽에서 통하게 하고 햇빛도 좋기 때문에 조금은 빠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반에서 조금 넘치게 뭐 이런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줍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다고 해도요,
호수가 짧아가지고 아까 보니까 두 번째 물 관수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덜 젖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한참 동안 뿌려주고 위에서 비 오듯이 그렇게 준다고 해도 이 상면에 모래가 안 젖는 부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호수가 짧으니까 이쪽은 젖었는데요, 이쪽은 안 젖는 이 아이의 몸에 가려져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사각지대는 있긴 있었어도 그래도 오랫동안 경험 끝에 지난번에 따뜻한 날씨에 물 관수를 하고 나서 요번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충분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 관수인데 가을 관수처럼 물을 주고 있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이블 물 관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키핑장에서도요, 제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횟수로는 지금 꽉 찬 2년이 넘어가서 3년이 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키핑장에도 어느 정도 조금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키핑 생활을 2년 횟수로 넘게 하니까 물관수 양이라든가 또 어느 자리가 햇빛이 많은지 또 햇빛이 적은 장소인지 이런 것도 약간은 파악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키핑장의 장점은요, 어쨌든 베란다는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겨울 관수라 얼까봐 물을 충분히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핑장은 얼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키핑장에서 냉해를 입었다, 동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는 없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물의 양을 조금은 더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날씨까지 협조를 하니까 물 주기가 한결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짝꿍이 관수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일이 하나 또 남았죠. 생장점에 고인물을 털어줘야 돼요. 이 에어건을 충전해가지고 이제 고인물을 털어주려 갑니다. 이것도 약간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잘못하면 마사들이 다 튀어나가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혼자 와서 하는 걸 듣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주 못 봐요. 솔직히 짝꿍 혼자 와서 하거든요. 요번에는 제가 휴무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와서 하지만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관수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어느 정도 물이 조금 스며들었다가 또 에어건의 생장점을 전부 털어줘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좋아서 취미생활이 되지만 제 짝꿍은 이게 노동이 되는 거죠. 일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식물등이 1등 공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짝꿍이 1등 공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옆에다 두고 이 말을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습니다. 자, 짝꿍이 일하는 동안 저도 배짱이처럼 놀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물을 털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쓰기 진짜 민망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는 최대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아까 짝꿍이 잠깐 얘기하는데요. 물관수 할 때는 사실 이 마사토가 튀어나오는 게 별로 없대요. 별로 없는데 이 에어건을 털을 때는 마사토가 어쩔 수 없이 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관수 할 때 테이블이 조금 지저분한 거는 이 에어건으로 물 털을 때 마사토들이 튀어나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저도 조금 일을 해서 반대쪽에 물을 좀 털어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에어건으로 털어도 마사토가 안 튀어나가게 잘하는데? 그래도 튀어나오지. 그래도 튀어나와? 이게 기술적으로 잘하네. 내가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튀지.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신기한 거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물부터 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짝꿍은 저쪽에서 털고요. 저는 여기서 털고. 여러분들 소음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마이크를 멀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육이 얼굴? 다육이가 제일 예쁠 때는 이 물보석 입었을 때, 물보석을 머금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물 털어주면서 지나가는 영상으로 제가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표를 앞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전부 꽂았어요. 요것도 사실은 짝꿍이 이제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명찰을 앞에다 꽂아주는 거 요걸 또 해준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하역하고 물 주는 거 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일을 덜었어도 그래도 짱이맘은 할 일을 다 못한다는 거. 이제 짝꿍은 에어건으로 물까지 다 털어주고요. 운동한다고 갔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물관수하고 해주고서 자기는 운동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갈이 한두 개 하고 나서 물을 열심히 털어준다고 털어주었어도요. 생장점에 아직도 이렇게 고인물이 있어요. 이게 생장점 위주로 이렇게 털어주다 보면은요. 아직도 남아있는 물이 또르륵 타고 내려가서 또 생장점에 고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도 제가 키핑장에서 이 물이 고여가지고 생장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파서 했던 다육이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 하나요? 있다고 해도 한두 개? 뭐 이런 정도. 제가 이제 이쪽에는 창을 전부 이쪽으로 해놓고요. 요번 사실에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이 키핑장도 제가 한바탕 정리를 하고 또 여기 있는 키핑장도 그 밀양원소 영양소죠. 영양소, 뭐 이 활력제,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챙겨주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냥 엄마 맘에 뭔가 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 또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그래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두 개씩 챙겨주기도 하고요. 칼슘제도 어쨌든 키핑장보다는 베란다에서 더 한 번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게 된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휴가 기간에 오늘은 좀 듬뿍 쳤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흠뻑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을 물이라도 실컷 먹게 그렇게 관수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요거는요 줄리아 철화예요. 줄리아나가 아니고 줄리아 철화랍니다. 제가 잠깐 반대쪽으로 왔어요. 이 아이가 줄리아 철화. 제가 이 아이 보여드리려고 반대쪽으로 왔어요. 여기에 개나리랍니다. 이 개나리가요 제가 요만큼 얼굴이 요만할 때쯤 데리고 와서 이 화분이 약간 크다 싶게 그렇게 심어준 아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자연 분지라고 하죠. 지금도 이쪽에서 분지를 조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분지에 분지를 해가지고 수영이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요번에 아주 귀하다 하고 또 두 개 합식해서 갖다 놨죠. 여기 키핑장도 환경이 어쨌든 베란다보다는 훨씬 좋아도 그래도 조금 햇빛이 더한 쪽이 있고 좀 덜한 쪽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홍옥하고 키핑장에서 키우는 홍옥하고 비교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아이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장 못지않게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운다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래도 키우는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육이 미모는 판이하게 달라져요. 이것도 오늘 제가 키핑장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가 높게 돼 있죠. 원칙으로는 테이블 하나 기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3단으로 큰 아이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키가 낮은데 이게 사실은 이 햇빛하고 역방향이에요. 이렇게 경사가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햇빛이 약하다 해서 제가 창은 그래도 일주량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덩치를 키우려고 일부러 반근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창을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고요. 여기는 그래도 덩치 큰 아이들은 직선으로 햇빛을 보기 때문에 덩치 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놨죠. 근데 원칙상으로는 자, 이쪽이 세 번째 테이블이에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햇빛 방향이 여기가 이렇게 햇빛 방향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도 햇빛을 많이 받고 또 위에 우익칸까지 햇빛을 골고루 받게끔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창보다는 일반 국민 다육이들이 햇빛 요구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는 거의 창은 안 두고요. 국민 다육이를 이렇게 진열을 하죠. 그래서 햇빛을 좀 골고루 받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여기가 이게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없애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봉긋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창을 더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창보다는 국민다육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국민다육이 있는 아이들을 좀 관리하다 보니까 요쪽에가 약간 반그늘이 되는 거죠. 요 큰 아이들한테 가려가지고 이 햇빛이 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이제 여름 같으면 해가 우위로 중천에 높이 뜨면 여기까지 햇빛을 좀 받겠지만 겨울에는 햇빛이 좀 기울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반그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 초록둥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한참 하는 두둘레아 쪽 종류들을 일부러 여기다 놓은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좀 덩치를 키우고 또 분지도 빨리빨리 하라고 일부러 두들레아 쪽을 반그늘 정도 뭐 이 정도에다 놓고 또 이제 분갈이해서 뿌리 활착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여기다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에도 이 다육이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따글따글 다져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오닉스 철화예요. 똑같은 철화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놨는데요. 이거 보세요. 요거는 화이트팜 철화인데요. 이 아이는 땅바닥으로 퍼져야 되는데 우위로 솟아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까만 풀분에다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식재를 해놨더니 왜 예쁜 화분에 안 심어주고 이렇게 해놨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분갈이를 안 했냐고. 그게 아니고 요거는 농장 사장님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분 작업을 전부 해서 분갈이를 한 거죠. 분갈이를 했다고 분갈이를 금방 하면 안 된다. 한철이 지난 다음에 분갈이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옮겨놓고 분갈이한 상태라 이렇게 놓은 거랍니다. 이제 내년에는 분갈이를 해서 좀 어울리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를 골고루 햇빛 혜택을 받게 여기 있는 아이들이 햇빛 혜택이 좀 모자라서 골고루 햇빛 혜택을 받게 하려면 이 높이를 없애야 돼요. 이거를 없애서 판판하게 하면 햇빛이 좀 골고루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휴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요번에 요거를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요거를 오늘 짝꿍한테 하자고 이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크게 벌리는 것 같고 물관수까지 해서 힘들은데 이것까지 하자고 하면 한마디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이제 봄 되잖아요. 봄 되면 햇빛이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요거 한 줄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햇빛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요.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키핑장이 있으니까 베란다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하면 어떻겠냐. 구독자 시청자님들 대신에 뭐 요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씨앗바라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리토스 코너 씨앗바라, 창을 씨앗바라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시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니 보니까 하고 싶은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여기처럼 아트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 이것도 조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종류별로 또 화분별로 이렇게 진열하는 거 이것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을 드리니까 악세, 씨앗바라, 파종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여기 하나 시설성 씨앗바라 있죠. 제가 이 시설성 씨앗바라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 작년에 한 거예요. 빡빡하게 지금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인기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이걸 나눔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 키핑장에 이제 조금 친분이 있는 이웃님들한테 이거 한 숟갈씩 뚝뚝 떠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정도로 이 다육이가 인기에서 밀려나면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런 다육이도 있다라는 거. 이거 치설성 씨앗으로 이렇게 발화해서 새싹을 만든 건데 사실 이것도 속가주기 작업을 해야 돼요.
속가죽이 작업을 해서 저 밭대기에다가 전부 모종 심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훌륭한 치설송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만개를 해서 꽃을 피면 진짜 이쁜 아이예요. 근데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간접 경험으로 그런 걸 좀 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에 제가 이제 만족스럽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주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에 염두를 두고 어쨌든 제가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해 첫날이고 이 아이들 물관수가 1번이기 때문에 오늘 물관수를 하니까 뿌듯하고요. 한 가지 오늘 시도한 게, 제가 아까 초입에 가을 물관수 하는 것처럼 겨울 물관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물관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어요. 그렇게 해도 별 탈이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겨울에 그렇게 충분히 물관수를 해도 아무 탈이 없는지, 아픈 아이가 안 생기는지 일단은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밭대기, 아픈 아이들 심어놨던 밭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간섭이 심해갖고요. 이 아이 덩치가요, 지금 한 12cm, 15cm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돈으로 이런 사이즈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컸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 아이들을 하다못해 풀분해라도 각자 집을 지어서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이 흙가리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분갈이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꼭 뭐 주기를 지켜서가 아니고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게 조금 안쓰러워서 이것도 한번 해야 된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것 같고요. 예쁜 아이들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나씩 설명하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으로, 요게 이제 작년 여름에 화상 입은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혁장이에요. 혁장인데 이게 햇빛에 타가지고, 이게 아마도 제가 이제 뭐 약물관수를 했든지 해서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 까만 입장이 떨어져서 이제 깨끗한 얼굴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도 밑입장, 목대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물관수를 실컷 하고 나니까 새해 첫날에 그래도 내가 기본 할 거는 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간답니다. 벌써 이제 밖에는 컴컴해졌어요. 컴컴해졌어도 그래도 올 여름도 잘 견뎠고 올 겨울도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잘 견뎌주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합니다. 제때제때 분갈이도 주기에 딱딱 맞춰서 못 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주니까 기본적으로 햇빛 많이 보여주고 바람 많이 쐬어주고 물관수 요거 세 개만 잘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상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게 착한 국민다육이 리스틱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로 왔는데 아주 화분이 이제 작을 정도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엄청 이뻐요. 제가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끝날까요? 자, 이거 보실래요? 라밀라떼가 엄청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쩔까요? 화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삐져 나왔어요. 아주 짱짱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또 줬어요. 뒤에 생얼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 아이 몸집에 맞춰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려니까 요거 2배는 화분이 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고민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할까 고민이지만 언젠가 분갈이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죠. 요 홍비도 몸이 2배, 3배로 불었어요. 자구를 달았다 하고 소식을 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화분에 차고 넘쳐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어요. 자, 키핑장에 새해 첫날 물관수도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내 마음은 씻은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겨울 관수를 가을 관수처럼 한 거를 다음 주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